좋은 신발이나 물건을 사주고 싶은데 네. 아이는 촌스럽고 싼 것만 사고 이게 바로 아이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컴퓨터 본인의 의견이 있는 프로그램이고 거죠. 로봇이라면 그냥 우리가 주입한 대로 행동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하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알고 안 걸 또다시 발전시키고 이러면서 성장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언가 시험하고 자기가 뭔가 배워나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부모님은 그거를 한 번에 집어넣어서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근데 만약에 정말 그런 아이라면 아이가 과연 나중에 자기가 무언가 도전하고 자기가 뭔가 직접 해야 될 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한번 그렇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이들은 때를 쓰는 게 아니라 네. 자기 주장을 하고 세상을 배워나가고 또 성장하기 위한 행동이나 몸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 떼부림 속에 들어있는 내 아이의 마음? 그 그렇죠. 마음을 이해하고 알게 된다면 내 예. 아이를 잘 이해하고 오히려 예, 문제가 맞습니다. 없어질 것 같기도 해요, 예. 선생님. 뺏은 아이의 심리,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 네. 그 심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렇죠. 우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고 이런 경우 참 많아요. 3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네. 그 물을 이렇게 따르면 항상 흘려요. 물컵을. 당연히 흘리죠. 물을 예. 따르면 흘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겠다고 때를 쓰는 거예요. 네. 이때 아이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네. 아이 마음은 저 한번 도전해 볼래요. 아 진짜 나도 형처럼 할 수 있어요. 왜 날 못 믿어요? 이런 게 아이 마음이겠죠. 생민아, 어차피 또 흘릴 건데 도대체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어차피 또 이거 흘리면은 엄마가 닦아야 돼. 저봐 또 벌써 질질질질 흘리고. 아휴, 내가 정말 속 터진다. 엄마 마음은 이제 예, 이건 그렇습니다. 거죠. 엄마 심리가 더 사실적인데 네. 아이 심리는 특히 형이 있을 경우엔 더 그렇겠죠. 왜냐하면 형이 있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네. 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나도 엄마에게 사랑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뭔가 나만의 유능감을 좀 보여주고 싶은 그렇죠. 거죠. 도전하고 배워가고 크고 싶은 마음이죠. 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경우 참 많아요. 아침에 유치원을 보내야 돼요. 아 정말. 유치원 보내야 되는데 옷을 입히려고 해서 네. 무슨 색 옷 입으려 했더니 초록색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초록색 옷을 입히려고 그랬더니 아이가 이번에 또 파란색 옷 입는다는 거예요. 네. 아우, 이럴 때 정말 아니 너무 너 왜 자꾸 속상해요. 바꾸니? 그랬더니 파란색 옷 입히려니까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우리 집에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때 이때 아이의 아이는? 심리는 엄마 내가 옷 색깔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아요? 아 진짜 엄마는 왜 내 마음을 몰라요? 이런 게 아이의 얘기를 심리. 하라고. 너는 정말 변덕 대마왕이야. 초록색을 입든 파란색을 입든 거기다가 또 양말은 또 노란색을 신겠대. 도대체 이거는 무슨 취향이냐고. 아무거나 입어. 엄마도 몰라 이제. 이런 상황에 정말 대해서 짜증내, 이 막. 상황은 뭐냐면 사실은 숨어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엄마가 사실은 이제 아이를 빨리 보내고 네. 그날따라 직장에 가서 늦게 오기로 돼 있어요. 아이는 사실 그게 불안합니다. 아. 엄마가 늦게 오는 게 화가 났어요. 엄마가 늦게 오는 게 화가 났는데 하지만 엄마가 이유는 설명해 줬거든요. 내가 늦을 수밖에 없다. 아이는 그건 이해하지만 속에는 뭔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섭섭한 있어요. 마음이 있는 섭섭한 거죠. 마음,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엉뚱하게 때를 쓰는데 이런 걸 우리가 가면대 쓰기라고 그럽니다. 아. 있는 그대로의 아이 모습이 아니라 속에 숨어있는 불만이 있는데 그거를 딴 방식으로 표출하는 가면대 쓰기가 있습니다. 보통 그 남녀 관계에서 여자들이 이런 가면 떼쓰기를 좀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갖고 싶어서 그런 건데 다른 걸 핑계대서 화내는 그렇습니다. 이런 거군요. 예, 일종의 밀당에서도 흔히 나오는 그런 그러니까 모습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내 아이의 더 숨어있는 심리를 엄마가 좀 확인할 수 있었으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들고요. 가면 떼쓰기요. 네. 그다음에 7살짜리 아이, 일곱 이런 살. 경우도 흔하죠. 7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보기에는 늦었으니까 네. 이빨도 닦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 그냥 잤으면 좋겠는데 네. 자기는 간식을 꼭 달라고. 난 그 먹고 시간에요? 자겠다. 엄마는 그냥 자라.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크게 밤에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때 아이의 마음은 나는 먹고 싶어요. 내 생각에는 엄마 먹고 싶어요. 아 정말 엄마 내 의견도 좀 들어주세요. 이도 닦았는데 뭐하러 또 먹어. 그리고 시간을 봐. 이 시간에 먹으면 전부 다 뱃살로 간단 말이야. 너희 볼 늘어진 것 봐. 엄마 지금 다이어트 할 때가 아니에요. 엄마 나 7살이에요 엄마. 아니 근데 정말 이럴 때는 선생님 안 먹는 거 가지고 이러면 먹여도 될 것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걸 절제해야 되는 건 아닌가. 아이가 왜 이런 걸 못 참지? 그런 이런 생각이 갈등이 들어요. 이제 생기죠. 사실은 어느 게 옳을지 부모들이 네. 이제 혼란한 경우가 많죠. 예. 사실 이런 경우는 미리 부모님이 마음의 정리를 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미리 마음의 정리를 해두고 미리 얘기하고 안 되는 건 딱 안 된다고 하고 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내가 들어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들어줄 수는 없다는 태도로 웃으면서 대응하면 되는데 네. 부모님이 화가 날 때 문제가 돼요. 그렇죠. 웃음이 얘 안 나오죠. 왜 이러나? 얘 왜 이러나? 근데 이제 이 아이가 하는 모든 행동은 그냥 아이니까 자기 입장에서 얘기할 뿐이에요. 우리가 아이 입장으로 내려가서 아이랑 똑같이 싸우면
바로 애같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부모는 자기가 애같이 됐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고 아주 우울해집니다. 찜찜해요, 선생님. 아주 찜찜하고 네. 그 찜찜하니까 막 화내고 야단친 다음에 그래 오늘만 먹고 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는 더 속상하고 더 역시 나는 좀 속상하죠. 무능해 이런 생각이 정말 들거든요. 아니면 또 아침에 또 뭘 잘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도 뭐냐면 역시 때를 쓰면 뭔가 건지는 게 있구나. 앞으로 좀 때를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아이가 떼쓰기를 만성화할 수 있는 우리가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렇군요. 일명 떼쓰기 삼총사를 지금 함께 알아봤습니다. 뭐 이거는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가 할래. 아이가 좀 해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해하면 될 것 내가 같고요. 할래? 가면 떼쓰기 그리고 자기 주장 떼쓰기 이렇게 세 가지에 숨겨져 있는 우리 아이의 진짜 속마음을 좀 알아봤는데요. 선생님 이렇게 유형별로 뭔가 대처하는 방법도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내가 할래 떼쓰기의 경우에는 아이가 하고 싶은 그 도전 의식을 인정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이가 하면 엎지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막기 위해서 우리가 단계를 세분화해가지고 아이가 할 수 있는 걸 자꾸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밑에만 받쳐줄게 하고 해보도록 하는 거죠. 네. 아니면 컵을 살짝 들어주는 것까지는 엄마가 해야 돼. 하면서 아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별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럼 아이가 무언가 자기가 해냈잖아요. 그럼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죠. 자기가 기분이 좋아지면서 자기가 뿌듯해지고 또 엄마가 그걸 도와줬다는 생각 때문에 엄마가 좋아져요.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네가 뭘 할 수 있어 하면 벌써 자기의 본능적인 욕구인 성장 욕구를 엄마가 뭐 할 수 있어 하면서 무시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싸움이 커지면서 울고 떼쓰고 그다음 엄마한테 한 대 맞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그다음에 벌어지는 겁니다. 아이가 도전할 걸 인정해줘라. 네. 인정하기 어려운 도전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하고 싶은 마음은 인정해줘라. 하고 싶구나. 너도 잘해보고 싶구나. 엄마도 그 마음은 아는데 다음 기회에 하자고 네. 아이 마음은 이해해주면 조금 낫습니다. 아니 요즘 들어서 자꾸 무슨 이렇게 맥주병 딸 때 지가 그걸 따겠대요, 선생님. 저희 예. 아들이. 예. 그럼 사실 뭐 이런 걸 해보고는 싶은 건 이해는 되는데 맥주병이잖아요. 그러면 식당에서 우리 아들이 맥주병 뚜껑을 따고 있으면 남들이 볼 때 좀 왜 저런 걸 왜 시키지? 지승현 아나운서가 이럴까 봐 더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남의 눈치를 보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아이한테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아이가 하는 걸 남이 어떻게 볼까. 요즘 특히 우리 사회가 더 그런데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볼 필요 없나요? 그렇죠. 남의 눈치를 볼 필요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준다. 또는 우리 아이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그 아이를 통해서 나를 평가받는다고 네.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따기 좀 줘도 맥주병 될까요? 따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맥주병. 아드님이 그 지렛대 원리를 어려서부터. 그렇죠. 이걸 한번 해보고 싶은 야. 거죠. 그리고 네, 이제 네. 정 처음에 하기 어려울 때는 사이다병을 하나 시켜가지고 따게 하고 엄마가 다시 잡고 닫고 이렇게, 네. 다시 닫고 또 따게 하고 그 아. 놀이를 갖다 시켜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네네.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 이제 가면 그 떼쓰기. 가면 떼쓰기죠. 가면 가면 떼쓰기는 이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은 부모님들의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이 속마음까지 읽어주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가면 떼쓰기는 아이의 숨겨진 마음을 읽으려고 하셔야 돼요. 도저히 이게 뭔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